수없이 쌓인 기록에서 찾아낸 보물 역사 속 오늘 역사 속 오늘 6월 9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불타는 군함 그리고 침묵의 마을이라는 주제로 전해드려 보게 됩니다. 혹시 미국의 독립하면 어떤 문장 내지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실까요? 아마 열의 아홉은 우리가 배운 보스턴 차 사건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영국이 미국에게 당시에 그 홍차 세금 너무 많이 매기니까 화가 난 주민들이 인디언 분장하고 배에 들어가서 홍차 상자를 전부 막 바다에 전부 던져버린 그 사건이죠. 이제 차 안 마셔, 다 버려, 막 이러면서 우아하면서도 무거운 저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스턴 차 사건이 터지기 딱 1년 전에 1772년 6월 9일인 오늘 보스턴에서 차 상자 던진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화끈하고 매운맛으로 영국 왕실의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상황 안에서의 힘을 줄 수 있었던 단초를 제기하게 된 케이스였다라는 거죠. 홍차를 바다에 버린 게 아니라 아예 영국 해군의 최신식 군함을 통째로 바베큐로 만들어버린 대단한 형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진짜 독립 도화선이 된 것은 홍차 사건이긴 하지만 역사책에 슬쩍 가려져 있었던 그 숨은 비화, 오늘 제대로 한번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로드아일랜드 주에 있는 나라간셋만 베이가 되고 있는 평화로운 바닷가입니다. 당시에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영국 왕실이 돈이 부족할 때마다 각종 세금을 막 미국 쪽에 때려 붓는 거예요. 인지세가 그렇고 홍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미국 식민지에 세금 붙여서 그것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미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아닌데 영국 좋은 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삶의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바닷가에 움직이는 시한폭 폭탄 같은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여 영국 세관선입니다. 게스피호의 함장 윌리엄 두딩스턴이라고 있었습니다. 두딩스턴 함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아주 독했습니다. 원칙주의자 플러스 안하무인, 이걸 섞어놓은 그 시절 최고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밀수선 잡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밀수선을 잡기도 하지만 이왕 있는 김에 이러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배를 다 세웁니다. 동네 주민들이 먹을 식량, 또 생필품 실은 아주 작고 합법적인 돛배들까지도 샅샅이 뒤져서 툭 하면 압수하고 벌금 매기고, 요즘으로 치면은 동네 막 길목길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뭐 유모차나 자전거 지나가는 것까지 다 세워서 막 음주 측정하면서 면허증 까보라고 막 이런 시비 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 못한 로드아일랜드 주지사가 두딩스턴 함장에게 정중하게 서한을 보냅니다. 함장님, 우리 지역에 무역도 좀 생각하시고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맨날 잡아대기만 하면 어떻게 살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법을 좀 준수해 가면서 단속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딩스턴 함장은요, 뒤에 영국이라는 뒷배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왕실의 권력만 믿고 어떻게 답장을 보냈냐면, 아니 뭐 식민지 촌구석 주지사 주제에 감히 영국의 해군 함정을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 일에 간섭하면 저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오히려 답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협박도 막 이런 상협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단속하러 온 게 아니고 싸움 걸러 온 거죠. 로드 아일랜드 주민들의 이 분노 게이지가 머리끝을 뚫고 성층권까지 가고 됩니다.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주민들이 매일 밤 바다를 가면서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가스피호 저거 와 저거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저 두딩스턴 저 인간 막 이러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 아주 가만 안 둔다. 막 이러는 거죠. 마침내 1772년 6월 9일 오늘 운명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6월 9일 낮에 평화로운 바다 위에 한나호라고 하는 이름의 작은 무역선 한 대가 나타납니다. 이 배의 선장이 벤저민 린지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평생 이 앞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바닷길도 눈 감고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의 어디가 물살이 좀 빠르고 어디는 좀 더 편하고 이걸 막 다 꿰뚫어 놓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바다 지형도 눈 감고도 훤히 꿰뚫어 보는 인간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다 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먹잇감을 찾고 있던 게스피호의 두딩스턴 함장이 이 한나호를 발견을 합니다. 저기 배 지나가네 이러면서 스타프 막 이러며 이제 검사한다 세관 검사한다 이러면서 깃발 들고 소리를 칩니다. 보통 배들이면 덜덜 떨면서 배를 세웠겠지만 벤자민 린지 선장은 달랐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옳았구나 이제 걸려 들었어 하면서 가스피호의 정지 명령을 가볍게 무시를 하고 오히려 돛을 더 활짝 펼치면서 빠른 속도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뒤따르던 두딩스턴 함장이 이러면서 이제 자존심이 완전히 상한 거예요. 아니 저 배가 왜 갑자기 대영 제국의 군함을 무시해? 막 이러면서 전속력으로 막 추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당장 잡아서 막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씩씩거리면서 한나호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린지 선장의 완벽한 밀당 낚시였습니다. 한나호는 게스피호가 딱 쫓아오기 좋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기저기 막 피해 다닌 거예요. 두딩스턴 함장이 흥분을 해서 앞뒤 안 가리고 막 맹렬하게 출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거 한나호 이거 잡아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간 거예요. 근데 한나호가 향한 곳은 나라간셋만이라고 하는 냄퀴트 포인트라는 곳이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은 다 아는 곳인데 외지인들은 절대 모르는 치명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물이 빠지면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나는 얕은 바다였습니다. 이곳은 조수간만의 차가 있었던 거고 밀물과 썰물의 시간대를 잘 활용하면 그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바다가 빠질 때, 그 물 빠질 때 육지가 드러나서 큰 배는 더는 막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형을 잘 아는 가벼운 한나호는 모래톱 사이로 아주 부드럽고 날렵하게 스르륵 빠져나가는데 그 뒤를 보면서 씩 웃었겠죠. 오고 있군 그러면서. 자 이런데 몸집 거대하고 무거운 군함 게스피호가 잡았다라고 하는 순간에 배가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멈춰서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배 바닥이 모래톱에 쾅 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바닷물까지 빠르게 뻗어나가는 썰물 시간대였습니다. 게스피호는 이제 다음 물이 차 들어올 때까지 최소 몇 시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갇혀버린 신세가 된 겁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이제는 모래밭에 처박힌 거대한 미어캣 꼴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린지 선장은 이 모습을 보면서 유유히 프로비던스 항구로 향했습니다.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두딩스턴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갇혀있다. 배가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요? 사람들한테 막 다 알려진 거예요. 두딩스턴 갇혔대? 막 이러면서 순식간에 SNS가 없을 시대인데도 사람들에게 막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게스피호가 좌초됐다는 소식을 로드 아일랜드 주민들이 듣고 마을의 유력 인사였던 그리고 애국파였던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밤에 군대를 조직합니다. 일이 커지면 반역죄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로드 아일랜드 주민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맺힌 게 너무 많았거든요. 얼마나 독하게 굴었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뿔이 나도 한참 뿔이 났을까요? 아주 도끼 올랐던 주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 한밤중 달빛도 희미한 어둠을 틈타서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이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고래잡이 보트 8대 나눠 탑니다. 8대 탈 정도면은 꽤 많은 인원이 탄 거예요. 그리고 노저울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끔 노에다가 천도 꽁꽁 싸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불도 다 끄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의 바다를 가르면서 게스피호를 향해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새벽 1시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트들이 게스피호 턱 밑까지 다다랐을 때 배 위에서 경계를 서던 영국군 초병이 드디어 이상한 기척을 느낍니다. 누구야? 하면서 그러다가 조용하던 바다에 이런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이 순간에 누구야? 라는 그 외마디 한마디 그리고 나서 습격대 중에 한 명의 청년이 배 위를 향해서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나! 여기 치안판사다! 이 배 함장 체포하러 왔다! 그런 거예요. 대단한 배짱이죠. 군함 습격하러 왔고 나서는 공무원인데 함장 잡으러 왔다 이런 거예요. 당황한 두딩스턴 함장이 잠옷 차림으로 갑판 뛰어나와서 아니 대영 제국의 군함에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딱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탕 하면서 어둠을 뚫고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치안판사라고 외쳤던 이 청년이 두딩스턴 함장의 사타구니 정확하게는 허벅지를 그대로 관통을 해버립니다. 함장이 외마디 비명과 함께 갑판 위로 쓰러졌고요. 이 총성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학자들은 이 총탄을 미국의 독립운동 역사상 영국 왕실의 정규군을 향해서 발사된 최초의 총탄이었다라고 꼽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 때는 물론 뒤에 이야기지만 총 한 발 안 쏘고 티 상자를 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예 함장을 쏴버린 겁니다. 로드 아일랜드 형님들 정말 대단하죠. 자, 함장이 쓰러지자 영국 선원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을 했고요. 순식간에 게스피호를 점령하면서 영국 선원들을 전부 다 포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자비한 폭도는 아니었고요. 다친 함장을 치료를 해주고 선원들을 전부 배에서 내리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안가로 대피시켜줬습니다. 사람을 죽이러 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 선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확인한 주민들이 배 구석구석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야말로 배를 그냥 구이하는 거예요. 불길이 순식간에 타올랐고 마침내 배 안에 있던 화약고에 불이 닿는 순간에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영국의 자랑스러웠던 최신식 군함 게스피호가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공중분해돼서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영국 왕실의 오만한 공권력이 불타 없어지는 순간이었고 또 주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조용히 손을 털고 집으로들 갑니다. 자, 이렇게 군함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영국의 왕 조지 3세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영국 왕실이 뒤늦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식민지 이 하찮은 백성들이 감히 영국 왕실의 군함을 불태우고 함장에게 총을 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반역이다 막 이러면서 주동자 싹 다 잡아서 런던으로 끌고 와서 교수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 즉시 대규모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로드 아일랜드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면서 막 옵니다. 누구냐?
주도자 얘기하라고 막 이러면서 마을 곳곳에 엄청난 벽보들을 막 붙여요. 방화 주도증자 이거 밀고 하는 사람들에게 현상금 당시에 1,00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억 5천만 달러예요. 애지간한 지금 메가도 한 3억 달러 조금 넘었죠? 그런 정도의 금액의 현상금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밀고 한 사람한테는 무슨 죄를 지었든 전부 사면해주고 이 돈도 줄게 이런 거예요. 그 로드아일랜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누군지도 알고. 그런데 이 1,000파운드 돈 당시는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거액인데도 영국 정부가 이 정도 걸고 나면 누군가는 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이 넘는 긴 조사 기간 동안에 로드아일랜드 주민 중에 단 한 명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완벽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조사관들이 지나가는 동네 주민 붙잡고 막 묻습니다. 6월 9일 그날 밤에 그러면 주민 당신 어디서 뭐 했어? 막 이런 거죠. 배 터지는 소리 못 들었어? 막 이러면 주민들이 아주 천연스럽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날 낮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갖고 밤에 막 기절하듯이 잤거든. 그래서 못 들었는데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날 밤에 뭐 하늘이 유난히 반짝거리기는 했던데 나는 폭죽놀이 하는 줄 알았지 뭐 이렇게 대답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아유 이게 구남 타는 소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뭐 이러면서 반응을 하고 심지어 그날 밤에 고래잡이 보트 빌려줬던 보트 주인도 아니 내 보트가 어디 갔나 했더니 거기가 있었대요? 어휴 나도 피해자예요. 막 이러면서 오리발을 내민 겁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짜 맞춘 듯이 난 모른다. 잤다. 또 기억 안 난다. 막 이렇게 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억 달러의 현상금도 이들의 단합력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특별조사위원회가 1년 동안 진만 쏙 빼다가 주동자의 지읒자 한 자도 찾지 못하고 단 한 명도 기소를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대영 제국 왕실이 식민지 시골 마을 주민들의 배짱과 단합력에 완벽하게 판정패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당시에 좀 있었던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함장도 있었고 그런데 기습이 감행된 시간이 새벽 1시였고 당시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다 보니까 얼굴에다가 막 수칠하고 이래서 두건도 쓰고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됐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로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나 치안판사다 막 이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뭐 캡틴, 셰리프, 디텍티브 이런 가짜 직책이나 관직으로만 불러서 사람의 이름을 캐치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때 영국 군인들이 서바이브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누군지를 식별해낼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 군인들 눈에 보기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한밤중에 봤고 다들 막 얼굴에다가 수칠하고 막 이랬으니까. 결국 이 사건을 런던으로 압송해서 재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결국 가지 못하고 또 누군가 분 사람도 없었고 조사도 유야무야 끝나게 된 것이었죠. 참 대단한 주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게스피호 사건 6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비록 1년 뒤에 터진 보스턴 홍차 사건에 밀려서 역사책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소개되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실제 미국 독립전쟁의 실질적인 불씨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있는 식민지 주민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뭉쳐서 해봤더니 영국 왕실 좀 상대할 만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엄청난 자신감을 얻은 시간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지역의 리더들이 서로 연락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훗날 미국의 대륙회의가 결성되는 결정적인 계기도 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의 진짜 도화선이 된 사건은 바로 6월 9일 있었던
이날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6월 9일 게스피호의 이야기. 평소 주민들을 괴롭혔던 아나무인 함장의 최후, 그리고 수억 달러의 현상금 유혹 앞에서도 끈끈한 의리로 침묵을 지켜내면서 거대한 권력에 맞섰던 평범한 주민들의 이야기. 어쩌면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기적은요, 대단한 영웅 한 명이 만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고 서로가 손을 맞잡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단합에서 시작된 이야기들도 있었다라는 걸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화끈한 로드 아일랜드 형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오늘 아침도요, 답답한 일 다 날려버리시고 화끈하고 알차게 또 활기차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시간이었습니다.